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프레임과 현실주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레임 정치와 현실주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맹자, 순자 들어보셨죠? 우리는 역사 교과서 속에서 맹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성선설, 순자 그러면 성악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형성해 온 근본적인 사고가 이 두 사람의 사고 속에 있으며 이 두 사고가 중국의 수천 년 역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맹자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천인 합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늘의 덕성을 사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다는 설에 귀가 솔깃해지죠. 반대로 맹자를 강렬하게 비판했던 순자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성악도, 성선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그냥 자연적인 하늘일 뿐이지 무슨 하늘이 덕성을 갖고 있고 하늘이 인간에게 무슨 덕성을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다. 자연적인 하늘이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즉 가늠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들을 골라낼 수 있다. 즉 성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배우고 또 배워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순자는 성악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정치를 보면 두 가지 설 중에 맹자 쪽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무제 때 동중서가 혈량 대책을 올리면서 유가를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놨습니다. 모든 사상을 배척하고 유가가 홀로이 존중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동중서가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천인감응설입니다. 즉 인간의 덕성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준 것이다. 즉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중서가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늘이 덕성스럽기 때문에 덕치주의로 가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착하지 않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순자는 권학편에서 배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배우고 배워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현대 교육가들이 하는 얘기 같죠? 그래서 순자는 현실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프레임 정치와 현실주의 정치의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면 프레임 정치, 즉 천인 합일설 쪽에 섰던 사람들은 맹자를 비롯해서 그 후대에 주자, 즉 송대의 유학자들 대부분이 그쪽에 서 있었고요. 근세에 와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보자면 모택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 정치 속에는 주로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 관중, 정자상, 안영, 또 우리가 잘 아는 왕안서, 장거정 같은 인물들입니다. 근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등소평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모택동과 등소평은 공산주의자로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의 근본적인 스타일을 보면
한 사람은 프레임 정치, 한 사람은 현실주의 정치로 갔던 것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라는 이념 속에 갇혀서 유토피아를 이룬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등소평은 현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정치 속에서 보면 모택동이 주장했던 것은 집산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주장했던 것은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줬고 개인의 일정 부분, 물론 시장경제만큼의 자유는 주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의 일정 부분 경제적인 자유를 구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불행하게도 신유학은 물론이고 나중에 후대 청대에 와서도 역시 이 프레임 쪽에, 즉 천인 가문 쪽의 정치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정점으로 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면 황제에게 합법권을 줘야 됩니다. 황제가 어떻게 권력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거를 주장하려면 하늘이 황제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인합일 또는 천인가문이라는 프레임 속에 그들은 갇힐 수밖에 없었고 유학자들은 그러한 황제 밑에서 사상을 논하고 벼슬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혼란했던 시기, 즉 전국시대나 삼국시대나 위진 남북조 시대나 5대 10국 이 시대에는 사실 프레임 정치는 힘을 잃었습니다. 거기서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조가 내렸던 거현명, 즉 현명한 자를 천거해라 이런 명령인데요. 겉모습으로 보면 유가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럴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 조조가 야 인재들을 뽑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청렴하고 결백하고 인품을 갖춘 도학자들을 뽑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웃으면서 지금이 난세인데 그런 자들을 뽑으면 그들이 천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현실 속에서 관료로서는 적합하지만 지금 난세 속에 전략을 펼치고 전술을 펼치고 현실 속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품 얘기하지 말고 그가 개판을 치든 남봉을 부리든 관계없다.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 뽑아라. 그게 조조의 현실주의였습니다. 실제 조조의 부하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조조는 삼국 통일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서진이 삼국 통일을 하는데 수많은 인재들을 미리 배출시켰던 것입니다. 즉 조조의 재능을 중시했던 현실주의죠. 그리고 5대 10국에서도 똑같습니다. 5대 10국에 사상가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현실 쪽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들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두 틀, 프레임과 현실주의를 보면 현실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 현대의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자유 이런 혈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중국 역사 속에 이게 꽃을 필 리가 없었죠. 중국은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도 결국 민족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이것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예외라면 대만과 홍콩이 있겠죠. 그러나 중국의 전체 역사를 볼 때 대만과 홍콩은 사실 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대륙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레임과 현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이시 왕조도 결국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프레임 속에 갇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근세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현실주의로 흘렀었는데 최근에 와서 70년대 이후에, 즉 68혁명 이후에 프레임 쪽으로 갑니다. 그거를 정치학 용어로 할 때 political correctness, 즉 PC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고자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결국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프레임을 깨고자 했던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죠. 왕안석이나 장거정이나 등수병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여전히 지금도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이끌어왔던 두 가닥, 즉 프레임 정치와 현실주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